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 매니저팀입니다. 네, 제가 하루 건너뛰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출장을 갈 일이 좀 있어서 부산에 출장 가려고 했더니 이제 마이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가져갈 수도 없고 하루 쉬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매일 꾸준히 한번 해볼게요. 네, 어제 저녁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아침 새벽이죠. 미국 시장을 잠깐 보고 또 여러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생각보다는 좀 악조건 속에서 선방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일단 상승 강도는 좀 누그러뜨렸지만 금요일 날 치고는 잘 버티면서 장을 마감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줄 요약으로 FOMC 미팅 내용에 얼마나 우리가 적응하느냐. 이게 이제 다음 주에 가장 큰 핵심인데 일단 발표가 16일 새벽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 정도 나온가요? 뭐 18일이 토요일이니까 17일 금요일 아침 정도?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시장이 이제 FOMC 미팅에 대해서 시장의 변수로는 작용하지만 이미 이제 적응을 한 거죠. 이런 면에서 다음 주 시장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양도세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팔고 8월 12월 초중순에 팔고 말이 다시 잡을 거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소위 돈 좀 있으신 분들 10억 이상, 5억 이상이신 분들은 이런 전략이 많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금요일 날 거래량이 코스피가 8조대로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살짝 하락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는 보이는데 그렇게 속된 표현을 짱 보는 장세가 크게 월말까지, 연말이죠, 월말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음 주는 굉장히 다시 차별화된 장사, 올라간 놈 올라가고 또 빠질 애들은 계속 빠지고 순환매가 또 강하게 돌아오고 이러한 단기 변동성이 좀 있는 그래서 순환매에 돌아가지 않았을 때 느끼는 그 소외감이죠. 예, 소외감이 굉장히 큰 한 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참으셔야 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순환매가 돌아올 때까지 참아야 되는데 어떤 게 순환매가 돌아올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저 자기가 우상향할 수 있는 고래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을 참고 견디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의 한 포인트를 보면 미국 증시가 강세로 한 주를 마감했죠. 뉴욕 증시와 주요 지수가 물가 상승 우려에도 상승세로 마감을 했다. 다우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4%, S&P 500은 3.8% 상승 마감했죠. 나스닥 지수도 주간으로 3.6% 오르며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3천선과 천선을 다 회복한 상황이니까요. 미국 CPI가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고공행진하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무색해 했다. 그렇죠? 시장은 오히려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 예상한 수치에 적응을 한 거죠. 다음 주 14에서 15일에 열리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미 연방제도가 테이퍼링 가속화를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이런 우려감도 있었지만 오히려 수치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와 함께 시장 안도감을 형성했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름대로 예상한 그 범위 내에 들어왔다는 거죠. 네, 15일 날 끝나면 우리나라 시간 16일 아침이면 목요일 아침에 결과들이 나오겠네요. 이 점도표가 나오는데 그러면 점도표 제가 여러분이 알죠. 우리나라 그 주린이처럼 공부 열심히 한 주린 세계에 없다고. 네, 미국 점도표를 외우고 써 붙여놓고 보는 그런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원 공부들은 열심히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 국가 수준도 올라가고 또 서양 외국 자본에게 우리가 당하지 않고 우리의 부를 지킬 수 있고 또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도 부를 가져올 수 있고 21세기의 조국은 이자와 배당 아니겠습니까? 주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면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좌우간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도 거의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YY로 아주 6.8까지 나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잘 버텼다. 내생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인플레이션 수치 발표에 놀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발표됐지만 시장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장이 이미 2022년 연준의 몇 차례 금수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시장에 이미 2번에서 3번까지 충분히 인상할 것이고
테이퍼링은 내년 6월이 아니라 3월에 끝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이제 몸으로 체득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날 미 노동부는 11월 CPI가 전년 대비 6.8%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다. 1982년 6월 이후 가장 가파른 오름세이다. 전월 대비로는 YOY는 6.8인데 전월 대비는 MOM은 0.8% 상승해 10월 0.9%보다 다소 상승폭이 살짝 줄었다. 그나마 이제 다행인 요소는 이거네요. 그렇죠? 앞서 로이터 통신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정보가는 11월 CPI가 전월 대비 0.7, 전년 대비 Y는 0.8 올랐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월 대비로는 0.1%가 더 올랐네요. 네, YY는 예상 범위 내에 들어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죠. 투자자들은 소비자 물가 데이터를 월스트리트 최악의 시도리만큼 나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소비자 물가 데이터를 월스트리트의 최악의 시나리오만큼 나쁘지 않을 것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이는 근원 물가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데다가 데드라인 물가도 일각에서 주장한 7%까지 오르지 않으면서 일부 안정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7%까지 오를 수도 있었다라고 예상을 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다. 아,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구나, 정점이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예상하고 예측한다면 쉽게 받아들인 거죠. 여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거죠. 네. WTI나 이런 커머더티 가격 하락폭이 아직 반영이 안 된 숫자이다. 내년에 가면은 더 크게 반영이 돼서 물가는 낮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핫했던 거죠. 대통령이 나와서 물가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 일인데 미국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그만큼 미국 소비자들이 당하고 경험하고 있는 물가가 지지율을 다 까먹을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좀 행복한데 미국은 뭔가를 주문하면은 거의 뭐 한 달, 두 달 넘어도 받을까 말까 할 정도라는 거죠. 거의 필수 생필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미국이나 유럽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들 너무 느려요. 유통망이 우리나라처럼 활발하지 않고 빠르지 않으면 늦어요. 저도 미국에서 좀 살아봤는데 굉장히 느립니다. 느리고 물론 이제 정확하게는 하지만 느리죠. 예, 이런 면들이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불만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개별 종목을 한번 와봅시다. 애플이 어제 2.8% 상승하면서 179.45네요. 이 가속도가 붙는 게 아주 무섭습니다. 네, 애플 13이 생각보다 1억 3천만 대 팔리고 잘 팔리고 있고요. 또 내년 봄에 또 새로운 신상품이 나오고 특히 XR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그렇죠? 증강현실 플러스 가상현실을 합친 그런 새로운 신세계가 펼칠 XR이 이제 뭔가를 쓰고 애플 글라스도 뭔가를 쓰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5G 관련된 것들, XR, AR, VR이 합쳐진 XR 이러한 현 것들이 가장 먼저 준비를 하고 치고 나가는 거죠. 여기에 우리나라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LG 이노텍이 큰 수혜를 받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LG 이노텍은 여러 번 말하지만 지금은 7조거든요. 10조까지는 무조건 갈 거다. 무조건이죠. 예, 저는 뭐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놓고 기다리면서 목표 10조에 오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죠. 팔 것인지 추가로 더 갈 것인지. 그래서 애플의 상승은 이제 그동안에 엔비디아나 AMD나 이런 비메모리가 이끌었던 시장, 메타버스가 이끌었던 시장이 살짝 쉬어갈 때 새로운 대안, 이미 시각은 내년으로 와 있는 거죠. 내년 초반에 누가 시장을 리딩할 것인가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 보시죠. 네, 1.32% 상승해서 1017.5, 1000달러는 확실히 지키네요. 네, 제가 이제 테슬라를 꺾였다는 표현을 했다가 친구들이 많이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꺾인 게 아니라 상승률이 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추격자가 오히려 더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물론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지금 팔지 더 가지고 갈지 저는 뭘 해도 손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팔아도 다른 걸 사도 좋고 그다음 더 가져가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다만 상승 속도는 과거와 다르게 많이 줄 것이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추격자 리비아는 0.64% 하락해서 114.66입니다. 이 녀석이 무서운 녀석이라고 그랬죠? 네. 리비안. 어제 보니까 이제 그제부터 포드 자동차가 이제 픽업 트럭이 아주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팔리는 거죠. 반도체가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가 문제다. 배터리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말을 한 거죠. 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좀 쉬어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좀 쉬어가더라도 기다렸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으면 지금 가격 조정 일차 끝난 것 같아요. 에코프로그램, LNF, 대두전자재료 뭐 이런 애들이 일단은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기간 조정에서 좀 에너지를 증축해야 돼요. 연말에 가서 갈수록 많이 먹었던 기관들 이익 실현하고 개인들 이익 실현하고 그다음에 종합 뭡니까? 그 세금 문제 때문에 좀 팔아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슬로우하기는 그렇지만 내년에 4분기에 실적이 확 나타나고 내년 1, 2분기에 더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당연히 그런 숫자적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양도세 이러한 것들을 대비해서 연말에 내가 뭐 안정적인 거 사고 싶다 그러면 다시 에코프로 VM, LNF 이런 종목들을 사는 게 대주전자재료 이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 SEC의 조사를 받고 있는 로시들은 3.12% 상승해서 37.66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5달러까지 올라가다가 조사설 때문에 하락을 했죠. 이제 뭐 거의 다 시장에 반영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45달러 정도는 할게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국 메타버스의 아버지 러블록스는 어제 마이너스 0.35% 보합에서 움직였습니다. 좀 플러스로 끝났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 메타도 0.02% 거의 뭐 보합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주도 0.91% 이렇게 상승을 했죠. 16개 종목이 조금씩 이렇게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오늘 아침에 끝난 반도체 지수 중에서 가장 크게 오른 게 브로드컴인데 그렇죠? 예, 브로드컴인데 브로드컴이 많이 올랐던 이유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예,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와서 8.2%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브로드컴이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싱가포르하고 싱가포르 기업이죠. 네, 싱가포르 기업이고 미국의 공장도 창업자는 미국 사람인데 싱가포르이 샀죠. 네, 주로 통신칩 관련된 그러한 팹리스 회사의 세계적인 기업인데 과거 2017년에 퀄컴을 인수하려다 실패한 케이스도 있죠. 네, 브로드컴이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이 말은 이제 5G 칩이 생각보다도 잘 들어가고 잘 팔리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5 칩이 거의 대중화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5G도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게처럼 보입니다. 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김홍식 의원이 큰 이제 애널리스트 자료를 하나 냈는데 제가 좀 이따 저희 이제 카페에서는 제가 내일 올려줄 생각인데 여러분도 하나 데이트의 그 홈페이지에 가면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김홍식 의원이 6G에 대해서 뭔가를 쓰신 것 같은데 저도 읽어보진 않았지만 네, 나름대로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노바이러스, 뭐 KMW, 서진 시스템 이런 애들을 보면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또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강하지 않는.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계속 매도가 나는데 그 물량을 소화시키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팔 때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5G를 가지고서 고통받고 늪속에 빠지시면 존버입니다. 존버는 일단 본전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엔비디아 한번 봅시다. 301.98달러, 마이너스 0.96%. 엔비디아 가격 조정을 확실히 받고 있네요. 네, 너무 많이 올라서 가격 조정을 받는데 다시 올라오기 보입니다. 300달러를 지키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을 밟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 엔비디아 가지고 계시면 팔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로 사야 된다? 가능하죠. 저는 300달러 초반에는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아주 좋아했던 AMD, 네, 160달러까지 가다가 지금 38.55달러인데 네, 사야 됩니다. 이제는 데이터 센터랑 이제 DDR5를 곧 이제 인텔과 함께 CPU를 만들어내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야죠. 300달러를 보고 AMD는 진격에 거의 뚜벅뚜벅 돈 있을 때마다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녀 뭐 위해서 저축하시는 분, 노후 저축 굉장히 좋습니다. AMD. 엔비디아 AMD는 노후 저축용으로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은행에 저축하지 말고 주식으로 저축하자. 이 영원한 명제에서 뭘 살 것인가? 성, 여러분 장기 투자를 하는 데는 가치주를 사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가치주를 사시면 안 돼요. 성장주를 사야 됩니다. 대규모 큰 흐름을 보고 있는 성장주,
뭐 AMD, 노블럭스, 엔비디아 이런 애들을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애들을 사서 묻어야죠. 그렇죠? 예, 노후 자금 그렇게 투자하는 가치주를 사시면 안 됩니다. 네, 다음 우리의 라이벌 TSMC도 0.31% 하락해서 119.14달러를 보였습니다. 살짝 조정률 받았네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봅시다. 0.72% 상승해서 85.54%. 네, 꾸준히 네, 빠지지 않고 강하게 메모리가 견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가 제가 봤을 때는 내년 1, 4분기까지 시장 트렌드의 리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네,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0.14% 상승해서 47,661달러, 5만 달러가 다시 무너졌네요. 아, 네. 4만 달러, 4만 5천에서 5만 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좀 축적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면 문제라는 게 뭐 있으면 너무 많이 먹은 거에 대해서 토해내라든가 금리 상승에 좀 취약한 면, 그렇죠. 또 연말이어서 이익 챙기고 현금 필요한 면,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 너무 고평가에 대했다는 그런 그 어떤 뭐 리스크 관리, 이런 차원들이 해결이 되고 다시 내년 초에 방향성을 잡고 최소한 전고점인 7만 달러까지는 가게는 보입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은 0.24% 상승해서 1180.96달러에 끝났습니다. 99.6원에 끝났죠. 네. 1178원 정도 하다가 1180원 이렇게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WTI 한번 볼까요? 1.89% 상승해서 72.2달러. 네. WTI는 살짝 다시 67달러 수준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네요. 아마 겨울의 날씨 문제라든지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있죠. 물론 이건 가스 밸브에 관한 이야기지만 가스 라인에 대한 이야기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다음 미국과의 갈등들이 일단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엇이 연말 연초를 리딩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모든 포커스와 방점이 찍혀야 되죠. 대체 이 연말에 이제 다음 주가 연말 세 번째 주로 중간에 아주 어중간한 주인데 이번 주만 다음 주만 지나가면 이제 마지막 주에서 이제 그동안 내년을 대비해서 팔았던 주식을 다시 사야 되는데 그다음에 내년 1분기까지를 보고 뭔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내년 5월까지 가장 뭐 피크를 치고 그다음에 하락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이제 3개월에 빅장이 한번 오지 않을까 연초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여기는 뭐 전체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빅장이 아니라 개별 종목이 크게 상승하는 그러한 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연말 연초를 리딩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주제이자 핵심 키포인트인 거죠. 여러분의 관심사가 여기에 쏠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다, FOMC다 이런 데 쏠려 있는 건 바보 같은 것은 바보 같은 식으로 버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맞고 당하셔야 돼요. 대신 연말 연초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뭐가 올라갈 것인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지금 시장에 확실한 리더가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나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시장을 리딩할 처럼 보이나 그 강도가 약해요. 우리가 생각보다 약하죠. 겨우 바닥에서 10% 상승했는데 사실 제가 삼성전자를 늙어가는 김태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매력이 없어요. 10% 먹으려고 이 종목이 투자합니까? 지금 시장에 조금만 눈 돌리면 하루에 20% 30%씩 올라가는 게 새거 쎘는데 하지만 이제 어떤 시장의 백본이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우리 주린이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 삼성전자가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기관 산업이 중요하지만 주식 수익률 측면에서는 매력은 정말 없는 종목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굳이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가 올라갔을 때 더 높게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많이 올라갈 종목이 훨씬 더 매력적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를 사지 않은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가 담보된 유일한 업종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내년 1, 4분기를 대비한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85,000원 봅니다. 네, 85,000원 보시고 이 정도 오시면 팔아줘야 된다. 그렇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85,000원까지 들고 가시고 없는 분들은 매수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뭔가를 사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살짝 사는 건 괜찮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여기서 적극적 매수라는 건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올라갔을 때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 무엇을 차라리 적극적으로 사는 게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의미로 일단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메모리가 비메모리를 압도적으로 앞섰죠. 그러나 2022년은 다를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두 번째 IT를 보는 저의 시각인데 2021년에는 비메모리주가 메모리주를 크게 상했죠. 주가적인 측면에서 2021년 비메모리가 메모리주 주가를 극명하게 서로 차별이 되면서 이겼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1.8% 상승하는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마이너스 4.4%, 1.3%를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16개 종목을 구성한 종목 대부분이 비메모리라는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력 산업은 메모리이기 때문에 같은 반도체 내에서도 차별화가 있었다는 거죠.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수요 전망은 스마트폰, 서버, PC 등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적 및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메모리도 넣고 비메모리도 넣고 서로 이제 함께 쓰인다는 거죠. 올해 메모리 주가가 빠진 이유는 IT 공급 차질 때문입니다. IT 공급 차질. 2022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주가 상승률이 비메모리를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첫째, IT 공급 차질이 정상화될 거다. 오케이. 두 번째는 가격 상승에 의한 실적 증가율 상해 때문이다. 그렇죠? 실적 증가율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공급망 차질이 정상화된다면 범용 제품인 이 메모리 반도체가 더 많이 실려서 핸드폰이라든지 다른 IT 디바이스, 다른 기업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더 많이 팔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많이 팔리면 당연히 실적 증가율이 눈에 찍힐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년에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가 훨씬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2021년 3Q, 지난 분기까지는 메모리 반도체도 수요처들이 요구하는 물량을 온전히 제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우리는 뭐 남아 돈다, 재고가 남아 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가 메모리는 부족해서 수요를 다 대지 못할 정도라고 봐요. 전체 메모리는 범용은 많이 뭐 남아 돌수 재고를 쌓았지만 고가에 들어가는 이러한 메모리들은 사실 부족했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IT 공급망 찬일로 비메모리 등 메모리 외 부품들의 공급이 더 크게 부족했기 때문에 원인이 이건 거죠. 같이 부족했는데 이 범용 제품인 메모리보다는 비범용으로 쓰이는 비메모리 제품이 훨씬 더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 가격이 훨씬 더 좋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메모리가 단기 조정이 발생했다는 거죠. 결국은 절대 미인을 뽑는 게 아니라 상대 미인을 뽑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같은 IT 업종에서 누가 더 이쁘냐, 메모리가 이쁘냐, 비메모리가 이쁘냐, 소재가 이쁘냐, 전공정이 이쁘냐, 후공정이 이쁘냐 이 차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 21년 위너는 비메모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가 정말 중요하죠. 2022년에는 IT 공급망 차질 완화로 정상 환경으로 해결할 전망이다. 오케이. 일반적으로 IT 수요 증가 구간에서는 메모리는 비메모리 대비 업황 회복 시점이 늦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죠. 그래서 메모리가 먼저 업황 회복이 나타났고 이미 2021년에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걸 쫓아가는 메모리 업체가 2022년에 시장을 리딩할 거다. 2022년 전체는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상반기에는 메모리가 비메모리보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비메모리 대비 커머디티 성향이 있어서 재고 소진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일반재, 커머디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WTI 뭐 이런 철광석 이런 게 아니라 일반재를 커머디티라고 그러죠. 예,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커머디티가 재고 소진에 시간이 더 걸리죠. 그러나 전방 재고 소진 이후에는 공급 부족에 의한 가격 상승으로 실적 증가율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범용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 레버리지성은 훨씬 더 워낙 등치가 크기 때문에 등치가 큰 것들이 움직이면 늦어요. 그런데 한번 움직이면은 크고 깊게 그냥 물살을 확 이렇게 올려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IT 수요 증가 사이클에서는 전반부에서는 비메모리주가, 후반부에서는 메모리주가 주가가 강하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내년이 이제 후반부에 들어간다는 거죠. 2022년 서버 수요 증가가 이어지며 서버 수요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로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증가를 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반전이 예상되고 2021년 1분기 서버 주문량이 증가하고 2020년 2분기 중 메모리 가격 반등을 예상하는데 이유는 IT 공급망 차질이 정상화되고 인텔이라든지 AMD가 신규 서버 플랫폼을 출시하죠. 5D, DDR5, 서버용 DDR5를 곧 출시를 하죠. 미국 국방부가 JWCC라는 프로젝트 등에서 다시 자기들의 큰 어떤 그 컴퓨터를 데이터 센터를 다시 리뉴얼해야 되는 그래서 좀 바꿔야 되는 제가 뭐랄까 좀 용량이나 이런 것들 키워야 되는 이러한 큰 프로젝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 국방부가 이런 프로젝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가 2022년 1분기 그리고 이렇게 먼저 2020년 상반기 움직이면 2021년 12월에 미리 사놓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오르다가 조정을 받는데 이런 부분에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사 모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과감한 매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시장은 더 명확한 증거를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할 때, 그러나 주가 조정을 마냥 기다리는 것은 여러 면에서 손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정이 있더라도 1차 바닥 대비 2차 바닥이 높을 것이고, 그렇죠? 올라가다가 또 조정을 받고 여기서 봤던 2차 바닥이 떨어지더라도 1차 바닥보다 2차 바닥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짧을 것이면 오케이. 바닥도 높고 2차 상승할 때 그 기간이 1차 조정도 짧을 것이고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1년 3분기 1차 바닥 형성 시 과매도가 이미 진행됐죠. 이번 사이클 하락은 IT 공급망 차질에 의한 단기 조정인데 2021년 3분기 주가 급락 구간에서 시장은 추세적인 장기 조정을 가정했다고 봐야 될 것이다. 사이클적으로 단기 조정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가격은 장기 조정에 준하는 가격 조정이 일어났다는 거죠. 실제로 SK 하이닉스 PBR은 최하단 저점까지 하락했고 삼성전자 주가는 비메모리 기대감을 더욱 모두 반납한 수준까지 하락했다는 거죠. D램 업체들이 보수적인 카펙스 대응과 DDR5 침투 효과로 D램 업황 개선 속도는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할 수 있다. 따라서 2020년 턴어라운드를 향해서 메모리 반도체 비중 확대를 지속 추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씩 사야 한다. 이런 말들을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논리의 대부분이 신금투의 애널리스트가 쓴 그 자료의 논리를 저도 동의를 해서 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신금투 자료를 한번 보는데 지금 재고가 D램, 삼성전자 D램 재고가 꺾이는 거죠. 올랐다가 재고가 꺾인다는 것은 재고가 바닥을 치고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2022년 1분기 정도를 보고 있는 삼성은 그렇다면 3개월 선반영 그럼 지금부터 사야 되는 게 아니냐. SK 하이닉스도 재고가 꺾이는 거죠. 2022년 1분기. 거의 1분기, 2분기라고 했는데 2분기에 꺾이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도 1분기가 아니라 2분기에 꺾이네요. 그렇다면 6개월 선반영 되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초에 D램 재고들이 이 바닥을 치고 내려온다. 그럼 다시 재생산을 해야 되고 재고를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고가 내려가면 가격도 오를 것 같고 이런 면에서 숫자적으로도 충분히 검증된 우리가 예상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가정의 서브 그렇죠? 데이터 센터 향의 재고가 부족하고 그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을 깔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럴 거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자기 생각이 나름이죠. 이 파란 게 지금 메타 구 페이스북의 지금 주 카펙스인데 이 카펙스를 최근에 이렇게까지 올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크게 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은 기존보다도 살짝 더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파란색이 누굽니까? 전체적으로 봤던 이 데이터가 결국은 이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28억 달러, 그렇죠. 117억 달러 정도 됐다가 128억 달러까지 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전체적으로. 그래서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 합쳐보고 주요 인터넷 기업들의 어떤 카펙스 투자 같은 걸 봤더니 올해보다는 내년이 확실히 좋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 신금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강력히 동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에 투자할 것인가 고민이 많죠. 저는 이제 삼성전자는 아니다. 분명히 이제 제 의견을 말했죠. 매력이 없다. 오르더라도 생각보다는 오르는 강도와 폭이 강하지 않을 것이다. 85,000원 해봐자 지금 7만 원대 후반이니까 많이 올라가 10%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10% 오를 때 다른 전공정, 소재, 뭐 후공정 이런 애들은 2, 30%더 오른다는 거죠. 굳이 삼성전자를 뭐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사야 되는데 이런 것 저런 거 피 떨고 못 떨고 다 떨고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LG 이노텍이죠. 제가 최근에 강력히 매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데 지금 시총이 7.2조입니다. 저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조다. 예. 10조까지는 사서 버텨라. 뭘 고민하십니까, 그렇죠? 네. 뭐 고급 기판에 뭐 우리 글래스에 뭐 여러 가지 것들, 렌즈에 모든 것들이 애플과 함께 궤를 같이 하는 거죠. 애플이 올라가면 LG 이노텍이 분명히 올라갑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최근에 애플이 다시 시장을 리딩하고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도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회사도 좋고요. 그래서 10조에 도전할 것이다. 삼성전기가 약 13조 정도인데 10조까지는 가야죠. 네.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새로운 어떤 먹거리가 BMP에 그렇죠. Buy Now, Pay Later, 선구매하고 후불 결제하는 거죠. 그렇죠? 네, 소비자들로부터 이자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가맹점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수익 모델이다. 소비자들에게 소액 신용공여 결제 옵션을 제공해주고 구매력 및 구매 전환율을 높이고 가맹점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비즈니스죠. 온라인 거래에서 출발해서 최근 오프라인 매장으로 확대 중이다. 오프라인으로 확대 중이다. AI, ML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승인율을 최대한 높이면서 연체 부실들을 최대한 낮게 관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소액 결제자들 주로 이제 MZ시대 세대들이 많이 포함이 되죠. 네, 우리 같은 올드보이들은 이제 지가 카드도 있고 돈이 현 캐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쓰는데 미리 선결제해서 선 구매하고 후 결제하는 구조는 이제 우리 MZ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이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소규모 규모의 그러한 시장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모든 인류들의 기본적인 어떤 매매 패턴으로 가는 게 무서운 거죠. 왜 그러냐면 미국도 그렇지만 유럽도 그렇지만 MZ시대가 이 크레딧 카드를 만들기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이머징 국가의 젊은 세대들이 크레딧 카드를 만들기 참 쉽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크레딧 카드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BNPL의 이러한 기업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실시간 행동 데이터에 기반해서 BNPL 한도를 상향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고비용인 신용카드 리발블링에 대한 대안상 프로되어 있다. 네, 신용카드 리발블링 하면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카드 쓰고 그다음에 카드 대안론 쓰면 20% 가까이 돈을 15%, 20% 내지 않습니까? 얘들은 그것보다는 더 낮게 제공을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크레딧 카드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극복하고 사용성을 넓히고 고객을 넓히고 이게 온라인에서 시작해서 이제 오프라인까지 확대되는 거죠. 이게 큰 트렌드로 작용해서 들어온다면 글로벌로 다 이제 표준화돼서 똑같은 방법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똑같이 나갈 확률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도 빠르게 이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기업들이 하죠. 토스 같은 기업들에 있는 대표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장이 아직 안 됐으니까 꼭 상장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중요한 기업들로 그래서 다날 뭐 이런 데들 KG 이니시스 뭐 이런 페이 업체 핀테크 페이한 업체들이 이러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여기에 코인 관련 기업들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연계된 그러한 과정을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미래에셋 리서치 센터 자료를 보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꼭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이 BNPL 구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가맹점, BNPL 핀테크 기업이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는 거죠. 소비자 사이에 있는 그전에는 얘가 이제 크레딧 카드 회사가 있었죠. 크레딧 카드가 예. 크레딧 카드 회사는 뭐 우리 같은 오리지널 좀 올드보이들이나 주로 사용한 거고 신용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이자도 많이 되고 불편하죠. 이런 것들을 제어한 새로운 시대. 그래 BNP라는 핀테크 기업들이 나타난 거죠. 먼저 가맹점에 선 지급을 하고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받고 고객들에게 이제 최단기 신용, 최단기죠. 신용공개를 한 달, 두 달, 할부금 원금 플러스 이자를 받고 연체하면 연체 수수료를 받고 이 시장,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미래에셋 애널리스트는 먼저 미국 기업들만을 주로 추천을 하셨더라고요. 인투이트, 네, 이 회사 꼭 기억하십시오. 비자 마스터는 잘 알죠. 우리 카드 회사 IDN, 어펌 이 세 개 회사를 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글로벌 엑스 핀테크 ETF는 뭐 저는 ETF를 좋아하지 않지만 인투이트, IDN, 어펌 이 회사는 꼭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investing.com이라고 치시고 들어가서 이 회사 치면 다 나옵니다. 인투이트라는 회사를 봅시다. 인투이트 디지털 회계 세금 신고 솔루션 기업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뭐 비즈니스원 뭐 그런 회사들하고 비슷한 거죠. 종합 자산 관리 등 종합 핀테크 회사로 진화를 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스마트 금융시장의 구조적 성장으로 꾸준히 수혜가 전망된다. 20년 크레딧 카르마라는 회사를 인수했고 21년 메일침프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다. 이 두 회사가 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한다. 그래서 인투이트라는 회사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디엔이라는 기업이죠. 미국에 상장되어 있죠. 이커머스 결제 시장의 강자이다. 옴니 채널 추세에 EDN의 POS 결제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성장 동력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결제 회사들이 최근에 다시 뜨고 있죠. 다날 같은 회사들 그렇죠. 다음 어펌이라는 회사. 이 회사도 BNPL 시장의 높은 성장 장 어펌 미미한 침투로부터 급상승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BNPL 회사이다. 미국에서 신용카드 할부제는 수수료 금리가 높은 상품이다. 그러나 BNPL 핀테크가 이를 대체하면서 구조적으로 고성장을 하고 있다. 수수료도 싸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런 무기를 가지고 성장을 올라가다가 주가가 좀 조정받았는데 지금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한번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투자 전략의 세 번째에서 영원한 우상향 고래 메타버스. 네. 단기 변동성에 움츠려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이들이 세상을 리딩할 거로 전망되기 때문이죠. 게임빌, 컴투스, 다날, 렉슨지트, 핑거, 자이언트 스텝, 파이브 컴퍼니, 알체라, 덱스터, 위직스티드 등 이런 기존 강자들은 먹고 터지고 1차 상승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이렇게 올라올 확률에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향 고래는 확실히 장기 투자로 깔고 앉으셔서 제발 단기 투자하시고 저한테 왜 빠지냐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 카페 친구들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엉덩이 깔고 앉으라는 소리를 참 많이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매일매일 투자하신 분들은 힘드시죠. 하지만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카페 스터디 모임에서 설명한 게 이 변동성을 이기는 것은 시간의 속도가 빠른 것이나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엉덩이 깔고 앉는 것이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단 여기서 핵심이 이 종목이 우상향하는 고래인가 판단이 1번이죠. 이게 맞고 확실하다면은 이 안에 단기 변동성을 이기는 것은 아날로그다. 엉덩이로 깔고 앉는 것밖에 없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새겨듣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건 엔터 업종이 좀 다시 살 기회를 보이는데 특히 제가 JYP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JYP가 최근에 이제 상장한 회사들 여러 개의 종목을 미리 투자를 해서 프리IPO 시장에서 미리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얘들이 엔터 회사가 아니라 투자 사업으로 사업을 새롭게 변경을 하네?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JYP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JYP를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저는 무조건 3조까지는 다 가야 된다. 이 세 회사는 지금 1조대 중후반에서 돌고 있는 3조가 목표인데 특히 JYP를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새로운 시장에 대한 변화, 사업 구조가 바뀌고 있네. 투자회사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이러한 면들이 제 눈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관심 종목 5종목 이야기할까?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심 종목입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세요. 아, 제가 뭐 추천 종목을 했더니 이 중에 이제 한 2개 맞고 3개 틀리면 상처받으시더라고요. 저희 카페에서는 저희는 이제 블로그를 벌써 5년 하고 거기서 저를 믿는 사람들이 유료 카페로 오셨는데 전부 다 저랑 오랫동안 만나서 서로 신뢰감이 있는데 저한테 싫은 소리를 못 하신 거예요. 저도 틀리죠. 당연히 제가 신이 아닌 이상 맞추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는데 틀린 것을 사셨던 분들은 정말로 카페 분위기가 서로 막 칭찬하고 아끼고 챙겨주는 분위 가족 같은 분위기인데 거기다 대고 당신 지난번에 말한 거 틀렸잖아요 말할 수 없는 그런 분 제가 그걸 잘 이해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친구분들이 이 경우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하죠? 그럼 불만이 가로였고 가로잡고 삭혔어요. 네, 그런 분들은 꼼꼼한 인치로 다 답글을 달아주고 전략을 이야기해주고 참아라 견뎌라 얼마까지 1차 목표 이런 걸 이야기해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으로 보셔야지 추천종목을 보시면 안 됩니다. LG이노텍 아까 삼성전기 이야기했죠. 예. 동원아나텍 동원아나텍은 미국 최대 가상현실 VR 기기 생산업체 애플사와 회사 햅틱 IC를 공급 타진 중이다. 가상현실 쓰고 들어가서 거기서 만지는 것을 직접 느끼는 듯한 그 느낌? 그렇죠. 요즘에 이제 지니언스가 뜨는데 AR, VR, XR 메타버스 시대의 개인 보안 시스템이다. 그래서 아주 소형 1000억짜리가 1000억 이하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한번 관심을 가져볼 저는 기본적으로 그 보안회사를 아주 싫어합니다. 보안회사 왜 싫어하지 않습니까? 보안회사는 IT 생태계에서 을 중에서 최고 을이에요. 을은 자기가 가격을 마음대로 쥐었다 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을은 늘 갑의 목줄이 끌려가죠. 그냥 시장을 잃거나 왜냐하면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네, 실력이 비슷비슷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보안회사를 아주 안 좋게 보는데 그래도 최근에 보면은 XR, VR 이런 거 하면은 좀 개인 보안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아, 그렇죠. B2C에 대한 보안들 그런 면에서 한번 단타 정도로 해볼 만하다. 길게 가는 것보다는 그런 면에서 눈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다음에 JYPN 다 앞에서 목이 터지게 이야기했죠. 자, 주말입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저도 모처럼 쉬고 다음 주에 또 우리 스터디 모임 있는데 혹시 우리 스터디 모임을 한번 와서 듣고 싶은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있으면 거기다 답글을 달아주십시오. 대신 여기 유료입니다. 유료 10만 원을 내셔야 하는데 그 비용을 지불하고도 스터디 모임을 한번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한번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저희 스터디 모임이 12월 18일 네, 여의도 정경련회관 2층 사파이어홀에서 합니다. 네. 그 시장 전망, 그 다음에 반도체, 게임 시장 이렇게 하는데 시비가 10만 원이고요. 지금 60명 선착순인데 50명이 거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분 정도만 받을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입금 후에 메일로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를 제 메일로 남겨주십시오.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강요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관심을 많이 있으니까 깊게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결정을 하시고 댓글로나 제 메일로 답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 유튜브 친구분들에게 같이 공부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의로 제가 베푼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 친구, 우리 카페 친구들 올 사람 정말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즐겁고 멋진 주말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